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의 대결수 뚱크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벨벨벨벨벨. 예, 유튜브로 청취자께서 뾰족머리 배 소장님 반가워요 하하리. 머리는 뭘로 세워요? 네? 머리는 뭘로 세워요? 아 이게 진지한 마음으로 세우거든요. 아 마음으로요? 네. 그 문방구에 가서 풀 많이 살 것 같아요. 아침마다 풀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세우는 거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풀 죽어요. 자, 또 봉보로 봉봉 지각봉 교수님 YTN 갔다 오시나 엄청 바쁘신 분. 조금 전에 YTN 갔다 오셨어요? 제일 바빠요. 학교에서 왔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하고 아침에.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 끝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먼저 뭐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뉴스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부산시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죠? 네, 오찬?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대요? 일단 뭐 축하를 했고요.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죠. 보궐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바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건넸고요. 이제 그 이후에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주로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방역 당국에서 하는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서울이나 부산이 약간 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고 이 문제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중앙정부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 경제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나누었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군데가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협조를 요청하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 부동산 경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 예. 자, 청와대 두 분은 여기 들어가 봤어요? 아니 못 가봤습니다. 초청받아서 가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회의 몇 번 하러 갔었죠. 배 소장 역시 네. 여유가 있다 그 얘기하면서. 권력자야. 그러니까 뭐 데이터 여론조사 전문가 뭐 이런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언도 청취를 하고 또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분석도 그러면 청와대에서 오찬도 하고 그랬어요? 이쯤 하시죠. 여기까지만. 네, 알겠어요. 자, 배 소장님, 문 대통령이 근데 어제는 낙선자들을 만났다면서요? 네, 뚱크벨은 오차를 못했지만 낙선자 두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만찬을 가졌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죠.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과 저녁 만찬하면서 위로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물론 이게 만찬 내용은 아닙니다. 마음이 무척 아프다. 당내 설전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패하고 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서로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다른 의견도 서로 품고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당 정천 혁신은 동시 과제이지 별개 사안이 아니다라고 협력을 계속 또 해줄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에 민주당 당권 레이스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최 교수님, 당대표 주자 세 후보 사이에 예. 개파 논쟁이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문 비문 이렇게 개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심하게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 친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더 진하냐 약하냐 이런 모습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원내대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윤호중 이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제 친문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혹시나 전략적으로 비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파
를 뛰어넘는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원래 친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홍영표 의원도 사실은 친문 비문에 이런 게 어디 있냐 민주당이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개파의 어떤 희석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도 전략적으로 예전에 보면 원내대표가 친문이 되면 예컨대 그 당대표는 비문이 돼서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본인에게 혹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개파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조금 전에 가결됐다는 속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국민의힘 쪽 얘기를 해보자고요. 다음 주쯤에 이제 새 지도부 윤곽이 이제 드러날 거라고 하던데 원내 대표, 당 대표 누가 유력하게 돼 거론이 되겠습니까? 전망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게 됐는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4파전입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또 김태흠 의원, 또 유이동 의원,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까지. 네. 근데 대체적으로 대결 구도는 김기현 대 권성동 아니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기현 의원은 전 울산시장을 여기 맺고 또 울산이 지역구이니까 이제 BTK 영남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으로 이제 복당이 됐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이 법조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의원이고 지난 국정농단 탄핵 과정에서도 탄핵이 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한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쪽에 조금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BTK 영남권 원내대표가 좀 대선 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당대표는 주호영이냐 아니냐. 그래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국민의당 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16.4%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16.4%가 뭐 가장 높아? 근데 다른 후보들은 홍문표 또 조경태, 김웅 의원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50% 가까이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기로는 모르겠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주호영 의원이 30%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이냐 아니냐인데 여기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다음으로 2위를 김웅 의원이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초선이잖아요. 초선인데 고향은 또 순천이에요. 네. 그래서 16%나 받아서 당 외의 분위기도 좀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만 보면은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이 영남권 TK 당대표로 가는 것이 대선에 좋을 것이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뭐 데이터 전문가시라 사탕 하나 드릴게요. 네네. 네. 오늘 사탕이 준비가 됐네요. 예, 어제 조금 사놨어요. 하나씩만 드세요. 네.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백신 스와프입니다.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하고 백신 스와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이게 스와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외환 또 저장 또 보유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미국과 또 통화 스와프를 이미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달러가 우리가 보유량이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백신이다라고 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존 캐리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존 캐리 기후 특사 국무장관이죠. 오바마 정부 때 이제 국무장관님인데 기후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 이야기가 되는 거 이게 반도체 우리가 스와프 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도 미국도 여름에 이제 부스터 샷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욱 화이자나 모더나나 더 필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들여오는데 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고 그런 결정적인 모멘텀은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왜냐하면 일본도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그 1억 명분인가요? 1억 명분의
이 화이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음 달 미국 방문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스와프 우리가 반도체를 미국에 주고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가져오는 이 중요한 빅딜이 바로 백신 스와프 5글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은 안 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안 네네. 친다. 네, 밑줄을 칠 겨를이 없고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 때 어려우면 백신 스머프 아니고 백신 스와프라는 거. 그렇게 외우면 된다.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항상 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질문 나오실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예. 부스터샷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부스터샷이라는 건 세 번째, 그러니까 원래 2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백신을. 근데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걸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백신의 효과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을 맞고 나서 유효 기간이 대체적으로 12개월 정도 안팎이에요. 6개월, 12개월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6개월, 12개월 지나는 시점이 이제 여름 지나면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한 번 더 맞아서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본인의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외부로 반출이 못 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원래 2번 맞아도 되는 건데 한 번 더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부스터샷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에는 뭐 파이자, 뭐 모더나 이런 백신을 네. 회사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얀센도. 네. 얀센도 그렇고요. 알래스카 주에서는 관광 오면 거기서 백신 맞춰주겠다는 예, 그런 뉴스도 어제 제가 봤거든요. 백신 투어가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도 방문하는 자에게는 백신을 투여하는 그런 백신 투어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저 정 장관 초청 관훈 토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미 백신 협력, 이제 스와프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미국에 마스크 제공한 적이 있고요. 네. 진단키트 우리가 먼저 개발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진단키트도 미국에 보내줬죠, 제공해 준 그때. 적이 있어요. 메릴랜드 주인가 예, 그쪽에 맞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좀 도움을 받자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혈맹, 동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미 간에. 그럼 한미 간에 이런 협력 관계는 백신에서도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고 현재는 뭐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터샷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름이 지나고 한 5, 6, 7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될 것 같고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전반기에 받고 후반기에 우리에게 들어오기로 계획돼 있는 그 백신을 미국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5월로 예정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래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그 배 수장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스가 일본 총리가 방미해서 성과로 내세운 게 뭐냐 화이자 대표하고 그러니까 회사 대표죠. 1억 회분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정상 간의 빅딜을 통해서 스와프를 완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이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실무 차원에서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실무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이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네. 성과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백악관에서 회담하면서 이 얘기를 예. 처음부터 꺼내기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전에 이제 다 미리 정지 사전에 작업을 예, 하고 맞습니다. 가겠죠. 예. 배 수장님, 네. 근데 이 와중에 정부가 2분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던 모더나 백신 이게 확보가 좀 어렵게 됐다면서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부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받고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상반기 그러면 6월까지인데 예.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 2천만 명 분량 가운데 이제 상당 부분이 이 상반기에 이제 들어올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이 또 모더나 CEO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하고 확신했던 것이 모더나의 공급인데 미국 공급이 워낙 치중돼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들어오기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8월 달에 대량 위탁 생산을 한다. 이게 이제 사실 모더나로 상당히 점쳐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고 국내의 어떤 회사로 기술 이전이 되고 또 판권 계약까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의 일부 차질은 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합해보면 7,700만 명 분량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네. 상반기의 수급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79366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뚱사모 일동. 아, 네. 뚱사모가 드디어 있나요? 모임을 만들었습니까? 자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 네. 회장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는 회장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장국은 추구하고요. 자, 최 교수님.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러시아 백신도 이제 선택지에 놓자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푸트니크라는 백신인데요. 스푸트니크 V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백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발 방식은 사실 성과나 개발 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북미 지역이나 유럽 같은 데가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성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 백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백신은 사실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북미에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거기에 뭐 식품 안전청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고 물론 긴급 사용 승인이긴 합니다만 그런 백신들을 주로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러시아 백신은 고려를 안 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 그 러시아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로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안전성 확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무조건 도입하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식약처가 이제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날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된 전제하에 우리가 도입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그래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제조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논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고 지금 이슈를 던진 거고요. 또 하나 전제를 달았어요. 뭐냐면 일단 그 원하는 사람한테 맞추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성이 너무 걱정돼서 안 맞으려고 하는 분들은 강제로 맞힐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스푸트니크 5가 이제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한 백신인데 사실 더 검토되고 있는 코비박 백신이거든요. 코비박 백신이 예방 효과도 더 있는데 러시아 백신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 기술적 요인이 데이터 임상 결과를 공개를 안 해요. 네, 이게 러시아에서. 상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하기 힘들고 두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러시아나 중국 백신 맞으라 그러면 맞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 돼야만 우리가 러시아 백신이든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백신은 우리 국민 사이에서 약간 뭐 신뢰가 네. 그렇죠. 많이 형성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꺼려하죠. 예. 꺼려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 오찬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했다.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세 번째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세 번째 뉴스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선회라고 네. 하는 겁니다. 사실 재보궐선거 이제 참패 이후에 네. 여당에서 이제 이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민심에 이제 부응한다 이런 네. 명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뭐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재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 철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됐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정책을 약간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뭐 많이 나오는 게 공시 지가 이거 부분을 조금 낮추는 방안과 종부세 대상을 조금 줄이는 방안, 종부세 대상의 가격을 좀 높이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사실은 과세 형평성을 만들자, 즉 집값이 오르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집 없는 사람과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자꾸 물러나게 되면 결국은 또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양극화가 더
지금 극심해졌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양극화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즉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에 종부세를 내는 범위를 좀 줄이게 되면요.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정책을 선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1865님도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유세라는 게 이제 양도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 아니겠어요? 그럼요. 보유세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재산세가 있고 네.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네. 자, 배 소장님, 네. 이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당대표 선거 전에도 보면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자. 송영길 이 당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누구나 집이 또 공약을 내걸어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홍영표 후보도 당대표 후보도 좀 대출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네. 또 20대 30대에게 특히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네네. 한도를 좀 올려주자. 그렇죠. 그게 이제 LTV가 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인데 부동산 가격이 100억이면 만 80억까지는 대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송영길 후보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 한 90%까지 그러니까요. 생애 그래서 최초 구입자한테는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자꾸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무주택 서민 박탈감보다 종부세 민심 좇는 여당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봉보로본 교수께서 민주당의 이런 부동산 정책 선회 어떻게 보시는지 간결하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실래요? 간결하게 평가를 하자면 정책이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핀셋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대출 규제 좀 완화시켜주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산 증식을 위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대출을 막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 즉 모든 사람한테 지금 종부세를 완화시키거나 예컨대 또는 공시지가를 낮추는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는 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나 과세 형평성에 좀 반하는 행동이 되는 거니까 좀 필요한 사람 정말 그 대출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네.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핀셋으로 그렇죠. 네, 조정하듯이 정책을. 그런 부분만 개선을 해보자. 예, 예. 자, 핀셋 같은 논평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인데 네. 긴급 수입한 사탕 하나 여기다. 네. 긴급 아니 사탕하고 백신하고 스와프하면 안 돼요? 글쎄요, 이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이것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여유 있는 백신을 우선 지원받고요. 우리가 나중에 되갚는 방식입니다. 뭘로 되갚는다고요, 배 수장님? 반도체. 예. 이게 뭘까요? 뚱커벨 품격 있게 힌트 좀 주세요. 봉보로봉 교수님. 예. 자 품격 들어갑니다. 예. 백신 서머프는 아니죠. 스와프인가?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옥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나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시험이다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시험이다 뉴스!